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26번째 시간 CSS3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CSS3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트랜스폼 등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CSS3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질 녀석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내가 제작한 웹브라우저, 웹문서가 정확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반응형 웹이라든가 모바일 웹 등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되는 그 기법들이 오늘 배우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잘 학습을 해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을 먼저 보면요. 자, 첫 번째, CSS 파일을 우리가 그동안 HTML 문서 안에서만 작성을 했는데요. 분리를 시켜보고요. 다음에 그것을 임포트라는 규칙에 의해서 한번 또 분리를 시켜보고, 다음에 미디어 규칙이란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S 파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어떠한 문서를 만들면 HTML 태그를 이렇게 쭉 작성을 했죠. 헤드와 바디 태그로 크게 나눠서 쭉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헤드 부분에다가 우리가 뭘 입력했냐면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줬고요. 그 안에다가 선택자를 활용을 하고 속성과 속성 값을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 CSS3 문서를 HTML 문서 안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근데 CSS 파일 문서를 이 안에다 이렇게 넣다 보니까 너무 이 문서가 전체적인 HTML 문서가 너무 길어져요. 그죠? 그러면 코드를 리뷰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소스가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때도 소스가 너무 기니까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되고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CSS 파일을 갖다가 HTML 문서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HTML 문서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 HTML 문서에서 CSS 파일을 여러 개로 한 개로 분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3개, 4개, 5개, N개로 쪼개서 분리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코드를 보면 스타일로 시작해서 스타일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전체 L스타리크에서 전체 선택자, 다음에 ID 선택자, 태그 선택자 이용해서 이렇게 쭉 가고요. 다음에 ID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랩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에서 쭉 속성값을 주는 거, 이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런 방식을 계속 쓰다 보면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HTML 문서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주석 처리했죠. 이제 CSS에서 사용하는 주석은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없는 거죠. 없고 요 내용을 별도의 문서로 빼는 겁니다. 별도의 문서로 빼고 나서 이 HTML 문서에서는 이렇게 링크 태그를 걸어줘요. 링크 태그를 걸어줘서 현재 HTML 문서에는 없지만 외부에 이 경로에 가면 CSS 파일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소스인데요. 자, 보시면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겁니다. 26-1_ex1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이 있고, 이 파일과 동등한 경로에, 동등한 위치에 타이틀 CSS, 컨텐츠 CSS, 데이트 CSS, 컨텐츠 CSS, 타이틀 CSS, 데이트 CSS 모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다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HTML 문서 안에 있던 CSS 코드를 다 빼버리는 거죠. 주석 처리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타이틀과 컨텐츠와 데이터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타이틀 먼저 제가 꺼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의 내용이 있고요. 자, 타이틀 내용들이 여기 있던 내용을 여기로 옮겨 놓은 거고요. 자, 다음에 또 오픈을 해 볼게요. 컨텐츠죠. 컨텐츠도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텐츠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데이트도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트와 컨텐츠, 타이틀 모두 다 CSS 속성을 갖고 있고요. 이걸 누가 쓰는 거예요? 링크 태그를 활용함으로써 이것을 26_1 이 현재 HTML 문서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SS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화면이죠. 그래서 CSS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요. 자, 좀 깔끔하게 닫아 버리겠습니다. 됐죠? 자,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작성은 그 HTML 구조는 간단하게 뼈대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헤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할까요? 섹션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를 푸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위쪽을 갖다가 h1 태그로 헤더라고 입력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섹션에다가는 h1 태그와 p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해줄게요. 자, 푸터는 푸터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브라우저에서 보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감싸줄까요? 가운데 정렬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아이디를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에 랩부터 작업을 할게요. 랩은 위드 1000픽셀, 그 다음에 마진 0으로 주고요. 오토 가운데 정렬을 시키도록 하고요.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도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결과물에서 확인해보면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 헤더가 보이겠죠. 그래서 랩의 헤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헤더는 H1 선택을 하고요. 백그라운드 속성을 줘볼게요. 백그라운드를 노란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가운데 정렬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은 C 센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높이도 좀 줘볼까요? 높이를 2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섹션 들어갑니다.
자, 섹션 같은 경우에는 P가 있고 백그라운드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이 정도 컬러로 지정을 해 놓고요. 다음에 텍스트 컬러를 하얀색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터가 있죠. 이거 안 써줘도 되는데 다 써준 거니까 이왕이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랩. 자, 푸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 녹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바꿀까요? 예. 자, 높이를 주겠습니다. 자, 섹션의 높이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와 섹션과 푸터 모두 다 작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도록 하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HTML 문서 안에다가 CSS 스타일을 쭉 다 기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면 분할을 하고 레이아웃을 잡고 그 안에 세부적인 글자의 속성 등을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하면 코드 양이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코드 양이 길어진다는 건 나중에 이 코드를 분석하거나 리뷰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스크롤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코드를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어떻게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어떤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 자, 이렇게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뺄 건데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뺄 만한 문서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문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데 스타일 시트 문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얘를 똑같은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CSS라고 하고요. CSS에다가 EX1이라고 해볼게요. 문서 이름을. 자, 문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CSS 폴더에 EX1 CSS를 링크를 하이퍼 링크를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내가 뺄 코드 전부 다 빼도 되고요. 전부 다 얘를 다 가지고 어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난 이게 싫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은 여기 거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위만 난 쓰겠다, 부분적으로 쓰겠다, 그럼 부분적으로 쓸 녀석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 같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줍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코드가 깔끔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자, 결과물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단지 이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환경을 좀 개선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CSS 파일을 분리하는 거, 요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우리가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분리시켜 봤는데요. 이번에는 import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또 분리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CSS에서 골뱅이 at로 시작하는 키워드들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뱅이가 붙어서 있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알아볼 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골뱅이 키프레임이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런 것도 규칙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import라는 규칙이 있대요. 자, 그러면 import라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키워드를 규칙이라고 하고 이전에 골뱅이 키프레임 규칙을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뱅이 import 규칙을 살펴봅니다. 자, import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그 스타일 시트의 내용을 HTML 문서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바꿨었어요. 링크 다음에 href에서 그 현재 문서가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이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이제는 위처럼
골뱅이 import라는 규칙을 쓰고 URL 함수를 써서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 주면 바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추세가 임포트를 하는 게 조금씩 추세는 아니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요. 임포트 태그를 쓸 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타일 태그 안에다 쓰셔야 됩니다. 링크 태그는 스타일 태그 밖에 헤드 태그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고 쓰죠. 자, 하지만 임포트라는 규칙을 쓸 때는 스타일 태그 여기 있죠. 스타일 태그 안쪽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타일 태그 내부에서 스타일 태그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스타일 태그 내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링크 태그를 대신할 수 있고요. 다음에 스타일 태그 내부에 위치를 해야 되고 스타일 태그 상단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칙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보시면 여기죠. 아까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썼는데 이거는 HTML의 주석입니다. 주석 표시. 그래서 그 HTML에서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분리시켰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바꿔요? 스타일 시트 안에 import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UR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 이거 보면 똑같겠죠. 결과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죠. 아까 처음에 한 거나 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작업을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업의 업무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거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골뱅이 import 합니다. 자, URL 함수 써주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쳐서 경로 CSS 파일이 있는 경로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링크 태그는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주석 처리하거나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세력 고쳐보면 전혀 변화가 없죠. 다 스타일 시트 적용이 됐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적용됐어요? import라는 규칙에 의해서 CSS 폴더에 ex.css라는 요 파일을 찾아가서 다 속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미디어 규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위에 알아봤던 링크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포트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규칙 중에 미디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미디어 규칙은 링크 태그의 미디어 속성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른 CS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디바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쓰는 PC, 예전에는 PC 하나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환경이다 보니까 단말기의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고요. 다음에 태블릿 PC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종류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PC 화면이다, PC 모니터일 때는 똑같은 웹페이지가 PC 모니터 환경에 어떻게 보여야 된다. 아니면 스마트폰 환경이에요. 이렇게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똑같은 웹페이지인데 조금 다르게 PC 환경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 또는 이제 타블렛이에요. 타블렛에서는 또 어떻게 보여야 된다. 즉, 한 개의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한 개의 문서가 각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야 된다. 자, 또는 디바이스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 TV, 아니면 프로젝터, 프린터,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여야 된다를 우리가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디어 종류를 보면 all이 있고요. 모든 미디어 타입을 다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 합성 장치, 점자 표시, 그 다음에 손으로 들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작은 스크린, 그 다음에 프린트 용도로 사용될 때, 그 다음에 프로젝터 사용될 때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TV에 사용될 때, 그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건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스크린이겠죠. 미디어 타입을 스크린 타입으로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바탕이 진한 녹색이 깔려 있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프린트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오른쪽 화면이 프린트 화면인데, 프린트 들어갈 때도 이 바탕을 색을 다 같이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 색상이 프린트 그 터너가 낭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색깔이 칠해짐으로 인해서 하얀색 글자가 얼룩얼룩해지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스크린 모드일 때는 배경색을 빼라, 이렇게 그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린트 용도일 때는 똑같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었지만 스크린일 때는 배경색을 이렇게 지정하지만 프린트용일 때는 이렇게 배경색을 빼라 라고 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6-3번을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죠. 자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랩으로 감싸져 있고요. 다음에 타이틀이 있고요. 다음에 컨텐츠가 있고, 다음에 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링크 태그로 이렇게 속성을 다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 부분이 없었죠. 미디어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디어 부분을 추가했어요. 자 컨텐츠 PC하고 프린터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먼저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자 PC와 어떻게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컨텐츠 PC와 컨텐츠 프린트, 자 옆으로 좀 옮겨 놓고 볼게요. 자 프린트인데, 프린트일 때는 컨텐츠 클래스 선택자 컨텐츠에 컬러를 이 컬러로 하고요. 이 컬러가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한 회색 같습니다. 다음에 패딩을 상하 30픽셀에 좌우 10픽셀만 준다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컨텐츠 PC예요. PC에서 볼 때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깔고, 다음에 컬러 글자의 색상을 화이트로 바꾼대요. 자 우측에 보이는 PC CSS와 좌측에 보이는 프린트 CSS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얘는 배경색이 없어요. 배경색이 없는 대신 폰트 컬러를 약간 진한 색을 준 거고요. 다음에 PC CSS는 PC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배경색을 진하게 주고, 대신에 폰트의 색상을 밝게 하얀색으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을 갖다가 미디어에서 컨텐츠 PC CSS는 미디어 타입이 어떤 거?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에 봤을 때 적용을 합니다. 그럼 누가 적용돼요? 이 부분이 적용되겠죠. 백그라운드는 어둡게, 글자는 밝게. 다음에 만약에 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브라우저에서 프린트할 일이 있겠죠. 자 그래서 미디어가 프린트예요. 프린트로 갈 때는 이걸 쓴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배경색은 없고 글자만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PC상에서 한번 볼게요. PC상에서 보면 자 이런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PC CSS에 의해서 어두운 배경에 글자는 하얀색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이 문서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프린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브라우저에 프린터 인쇄라는 기능이 있죠. 자 인쇄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 내가 봤을 때는 좀 분리시켜 놓고 볼까요? 원래 화면은 이렇게 배경색이 진한 녹색이죠. 근데 여기 왔더니 어떻게 배경색 날라갔죠. 이건 누구 CSS예요? 미디어 속성에 의해서 프린트일 때, 미디어 프린트일 때는 언더바 프린트 CSS를 쓴대요. 그래서 이쪽에 가보니까 배경색이 없고 글자에 어두운 색이 돼 있죠. 그래서 잉크 토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CSS를 쓰지 않고도 배경색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 브라우저는 디폴트 설정이 배경 그래픽을 출력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체크를 풀면 배경색이 있는 문서를 출력할지라도 배경색이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배경색 그래픽을 배경
그걸 적용한 상태에서, 적용했다고 보는 상태에서 코드를 갖다가 변경시킨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조금 체크를 해놓고 테스트를 하시면 정확히 테스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미디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 CSS 스타일을 변경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다가 그냥 링크 태그를 건 뒤에다가 미디어 이 CSS 컨텐츠 언더바 pc.css는 언제만 적용되라?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에서 출력이 될 때만 사용을 해라. 만약에 프린트일 때 사용을 하려면 얘를 써라. 누구를? 컨텐츠 언더바 프린트를 써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되시겠죠? 자, 다음에 미디어 규칙을 따른 우리가 여기서는 링크 태그에다가 직접 입력을 했어요. 링크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직접 있는데 이것을 임포트 규칙처럼 미디어 규칙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밑에 있는 요런 표기 방식을 방금 알아봤던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미디어 규칙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보니까 네, 이런 식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주석 처리 없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미디어 규칙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언제? 스크린 PC 모니터로 볼 때는 요런 설정 값을 속성 값을 쓰겠다. 다음에 프린트일 때는 이런 속성 값을 쓰겠다.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속성 코드가 CSS 스타일 속성 코드가 다 HTML 문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속성이 몇 개 안 되니까 코드가 안 길어 보이지만 속성이 많아지면 코드가 그냥 길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편한 방법, 링크 태그를 썼을 때 요 미디어 속성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쓰시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미디어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린과 프린트 미디어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속성을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이런 표기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이 꼭 무슨 속성을 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작업의 개발자의 코더의 작업 업무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